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코치를 모시고 장코치를 모시고도 좀 그렇다 이제는. 장코치를 데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스포츠 한국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대표팀 감독직을 원한다. 네. 외국에서 어떤 감독들이 원한다 이런 기사들이 많잖아요. 네, 핫하죠. 네, 근데 또 한 명의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직을 원한다라고 기사가 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또 스페인 국적이기 때문에 이 장코치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영상,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죠? 네, 도메넥 토렌트입니다. 도메넥 토렌트. 네, 그래서 이름이 토렌트라서 그 이제 좀 가지가 된 게 이거 감독 오면 또 불법으로 오는 거 아니냐? 이거 제대로 된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네. 준비한 거예요, 이벤트? 아니 이렇게 반응을 좀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 반응이. 네. 토렌트 이거 제대로 된 사람 맞냐? 이름부터 약간 신뢰가 없다. 뭐 이런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도메닉 토렌트?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누구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한국 대표팀 감독직 원하는 감독이 몇 면을 본다면 가장 제일 굵직한 사람들이 뭐 기네슈, 네. 그다음에 이제 르나르. 네. 르나르 맞죠? 네. 네. 어쨌든 좀 이름 좀 들어본 사람들인데 이 네. 사람은 아니거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이름 들었을 때는 확실히 와닿진 않거든요. 뭐 바르셀로나 팬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펩 과르디올라라는 감독 개인 팬분들께서는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펩 과르디올라의 코칭 스태프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있었을 때,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B팀이죠. B팀에서부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분석관이었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수석 코치가 돼서 바이언이랑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그러면 득보가 아니잖아요. 좀 그러니까 이름 들었을 때 좀 와닿는 게 없는데 득보는 아니죠. 이름 자체도 와닿긴 해요, 토렌트. 네. 와닿는 건 있어요. 임팩트는 있죠. 네, 임팩트는 있는데 뭐지? 누구지? 라고 하는데 이 그럼 아는 사람은 다 알겠네. 네, 이 과르디올라의 그냥 한마디로 해서 뭐 수석 코치 하면 이제 딱 뭐 이런 바로 느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아르테타도 수석 코치였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대단한 사람이네. 대단한 커리어 자체는. 네, 그렇죠. 네. 그때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최근에 이제 막 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감독 경력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수 생활을 할 때 수술을 4번을 하고 20대 중반에 은퇴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치를 아마 26살인가 7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감독 코치를 해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아는 프로 경력은 이제 뉴욕시티, 그다음에 플라멩고, 갈라타사라이라서 이게 약간 뭐 이렇게 감독은 별로 한 적 없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뉴욕시티 때는 이제 온전하게 프리시즌부터 해서 팀 맡아서 이제 결과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서 뭐 플레이오프도 가고 이제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반면에 이제 뭐 플라멩고랑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풀 시즌 하지는 이제 못했던 거예요. 시즌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약간 소방수 역할로 지금 들어간 건데. 네. 미국, 브라질, 터키 되게 다양한 리그를 경험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제 경력이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고 찾아보니까 일찍 은퇴를 했기 때문에 감독 경력이 총 18년이더라고요. 근데 상위 레벨의 감독은 뉴욕시티나 플라멩고, 갈라타사라이고 다른 팀 조금은 중하위권 레벨에서는 감독직을 계속했었다. 네, 유소년이랑 이제 스페인 특히 이제 3부 리그, 4부 리그. 그리고 이 사람이 지로나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로나 감독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감독 커리어도 꽤 있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지도자한테 굴러먹었다 여기저기에서 경험 많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뭐 브라질 리그 다들 아시잖아요. 막 진짜 빡세지. 막 말도 안 되는 일들 막 일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뭐 봤을 때 저도 이건 몰랐어요. 저도 이제 하고 조금 더 준비를 한 건데 좀 더 찾아봤더니 또 그렇더라고요, 배경이. 그러면 사실 이 감독이 선임되는 데까지 어려움은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탑 레벨에서 경험은 없잖아요. 어느 나라의 대표팀을 해본 적도 없고, 능력 있고 펩하고 같이 했던 건 알겠는데 그동안의 커리어가 경험은 많지만 정말 높은 곳에서 뭔가 경험은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본다면은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냉정하게 말하면. 특히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지금 메인으로 좀 많이 푸시가 되고 있는 감독이죠. 이 르나르 감독. 르나르. 르나르 감독은 아무래도 이제 대표팀 경력 진짜 많고, 또 이
진짜 쉽지 않은 이 네이션스컵도 우승 경험이 그렇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잠비아로 있고 그다음에 코트디부아르로 있고 두 번이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토렌트 감독은 르나르 감독이랑 비교했을 때는 장단점이 좀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대표팀 감독 그런 부분에서 경험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확실히 르나르 감독 쪽이 훨씬 더 위고 근데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는 이 과르디올라 수석 코치였다 이 부분이랑 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당장의 성적도 당연히 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조금 더 뭐라 그래야지 조금 더 길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지난 카타르 월드컵으로 이제 돌아가 보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들이 이제 아시아컵 말고 월드컵. 네, 월드컵 때 파울로 벤투 감독이 했을 때 그래도 이제 팬분들께서 축구를 그냥 딱 봤을 때 축구를 뭐 엄청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좀 덜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딱 봤을 때 그래도 이거 재밌다. 약간 느끼셨던 게 그거잖아요. 지공이 옛날에는 이제 막 느린 템포로 지공이 잘 안 됐었는데 후방에서부터 이제 한 라인 한 라인 넘어서 가는 걸 보고 특히 뭐 우루과이전이라든지 말도 안 됐죠. 네, 그때, 월드컵에서 이런 모습을 네, 막 이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약간 우리도 이게 되는구나. 느끼신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거꾸로 이번 아시안컵 때 실망을 느꼈던 부분도 사실 거기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제 드디어 한 단계 나아갔구나라고 했는데 또 다시금 뭔가 퇴보한 느낌을 줬기 그렇지.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과거 이제 뭐 김판원 감독이 얘기했을 때 뭐 프로액티브 능동적인 축구를 해야 된다. 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파울로 벤투가 적임자라고 판단이 돼서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파울로 벤투로 인해서 이제 지공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느꼈는데 선수들도 느꼈을 거고 근데 그거를 어쨌든간 이 사람이 오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뭐 르나르 감독이 와도 기네시 감독이 와도 그런 축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르나르 감독이나 기네시 감독의 어떤 카리스마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 커리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으나 이 사람은 그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이 사람의 지도자 행보를 봤을 때는 현대 축구의 정점이 있는 펩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었고 이 사람이 추구한 어떤 축구가 우리가 이전에 봤던 볼을 좀 소유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공으로서 경기를 좀 야금야금 지배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그 모델을 우리가 좀 경험을 했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면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다. 네. 또 그렇게 지도자 생활을 했으니까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르투갈에서 옛날에 컨퍼런스가 있었을 때 그 컨퍼런스에 이제 스피커로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맨체스터 시티 코치인 카를로스 비센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뒤에 벤치 보면 가끔 보이는데 그 사람이 왔을 때도 스피커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때는 1군 팀 코치가 아니었어요. 맨체스터 시티 1군 코치가 아니었고 그때가 아마 20세 팀 감독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맨체스터 시티. 근데 그때도 이미 이제 과르디올라가 오고 이제 저희가 히든 풋볼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이제 구단 게임 모델 자체가 이제 완전히 과르디올라의 그 게임 모델로 이제 정립이 돼 있었어서 네.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장기적인 임팩트라는 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보다 과르디올라는 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더 오랜 시간을 일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론적인 정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능동적인 축구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왔을 때 제 생각에 플러스는 저도 이제 스페인 코치들이랑 계속 일을 했으니까 이론적으로 보니까 말 그대로 문서로 남는 형태로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대표팀에서 뛰는 선수들이 나중에 감독 코치가 된다면은 거기서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KFA 뭔가 교육 시스템에 뭐 그게 뭐 당장 제가 뭐 어떻게 활용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분명히 그게 접목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면은 감독 본인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한국의 뭐 축구적인 DNA에 대해서 뭐 좀 같이 발전을 하고 싶다. 그럼 의지가 세네. 그러니까 기사 내용만 봤을 때는 한국 대표팀직에 대해서 의지가 좀 세네요. 네, 우리가 보통은 이 과르디올라 축구라고 얘기할 때는 이 포지션 플레이인데 포지션 플레이가 제가 잠깐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론적인 정립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 만약에 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봐야 되니까 전혀 새로운 후보군이었었고 이 사람이 누구야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뜬금없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펩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럼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이제 기대하잖아요. 아르테타도 팬 묻어 있어가지고 그쵸. 아스날 가가지고 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고 또 하나 커리어를 봤을 때 그냥 나 혼자만 생각이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생각도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요. 르나르나 귀네슈라는 감독도 결국에는 뭔가 여러 가지 당연히 이유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클린스만 위약금 나오고 했지만 그래도 뭐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뭐 도네릭 토렌트라는 사람도 약간 그런 같은 선상에 있지 않나 예,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이 감독을 뽑아라 이게 아니고요. 네. 이 감독에 대해서 우리 장코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우리는 뭐 르나르가 어든 귀네시가 어든 협회가 해야만 하는 그런 절차 안에서 뽑으면 되는 거고 감독이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직을 원하는 감독들의 풀이 넓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새로운 감독을 소개해드리는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